조금 뭐 4인자로인가 내려앉았다는데. 4인자? 야, 이정봉 후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성 감독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집에 자고 있는데 네. 잠을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 선수단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늘 4시간이지만 아들 안 낄 수가 없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혜영이 때문에 여기 다시 단독으로 오신가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것도. 지금 최고의 스타면 뭐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이제 이정우, 그리고 이정우를 길러낸 이제 이종범, KBO 리그 최초의 부자 1차 지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혜열, 정혜영 부자도 타이틀이 있어요. 한 팀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K리그 네. 또 최초.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정말 불멸의 기록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1차 지명이 없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뭐 박제된 이제 기록이네 이제. 영원한- 최연소 100세이브는 네. 깨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안 깨질 것 같아. 이거는 1차 지명이 있더라도 힘들어요. 내가 내 아들을 같은 팀으로 1차 지명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어찌됐든 그 1차점이 열려있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그렇죠.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그게 1차점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차의 목표는 이종범, 이정우 부자처럼 부자가 되는 건가요? 조금 뭐 4인자로인가 내려앉았다는데. 3인자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이라 야, 이정봉 후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이종범 전설한테 후배지만 네. 연락을 요즘 하시죠? 아니 최근에는 미국에 있으니까 못하고 못했고. 그렇게 자주는 사실 못합니다. 네. 앞으로 혹시 정혜영의 앞날을 위해서 후배지만 이종범 전설에게 자문을 구할 의도 있습니까? 자문이라기보다도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힘들 것 같아요. 정범이도 그 관리하기가. 사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네, 어떤 생각? 투수는 손동열, 홈런은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네, 수식어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참 맞아요. 재미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범이는 하나 더 있어요. 자식 그러네. 농사는 이종범.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야구도 잘했지만 그 사위까지 그렇네요. 그것도 지키려면 힘들 건데. 고음선까지도 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 FA 대박이냐 아니면 메이저리그 진출이냐? 하나, 둘, 셋.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메이저리그. 예, 현실을 직시해야겠죠. 지금 올해 혜영이가 오늘 4시간이지만 아들 안 낄 수가 없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혜영이 때문에 여기 다시 단독으로 오신가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것도. 날 보고 있겠니 너네들이. 혜영이가 고2 때 한 50이닝 정도를 소화를 했어요. 그때 성적이 좋았죠. 청소년 대표도 가고 뭐 방어율도 엄청 낮고 그다음에 고3 때도 한 60이닝 그다음에 프로 와서도 1군에서 모두 39이닝 그 정도 될 건데 2군에서 던진 게 있었잖아요. 네. 한 40이닝을 소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2년 차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죠. 34세이브라 그런 거의 5승을 합작하고 또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승부 8번을 던졌어요. 8무를. 어린 친구가 대단한 자식이지만 네. 정혜열 선수가 네. 그다음 또 32세이브 그다음 23세이브를 했지만 6년 7년을 어느 정도 50이닝 이상을 꾸준히 던졌잖아요. 스피드가 좀 낮다가 이렇게 힘이 떨어져서 이제 한번 승부를 걸 때가 됐다. 어느 정도 몸은 완성이 됐으니 그래서 작년 말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냐. 부상 우려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힘쓰는 거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은연중에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트레이닝을 따로 들어간 겁니까? 혜영이 같이 유연성이 골반 유연성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그 스케줄 원래 잡았죠. 보고 그다음에 야마모토가 했던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저것을 한번 한 3년 동안은 내가 도전을 시켜보려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게 걸리거든요. 정혜영 선수는 정혜열 전설이라는 진짜 제대로 된 과외 일타 강사가 있네. 저기 이제 회사에서 미국 스케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학 단장이 이렇게 뭐 선수들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발 보내주시라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 갔다 오고 나서 투수들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게 느껴져. 특히 혜영이가 상당히 효과를 네, 봤죠. 이거는 뭐 맞아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구속도 올라갔고. 예. 거기서는 이 딱 그 던지는 메커니즘 해서 이제 힘 쓰는 그 구간 같은 거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딱 나오더만요. 예. 근데 거기서 조금 교정을 하고 팔 스윙도 조금 바로 빼는 쪽으로 회사에서 심대약단장이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간 게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한 번 더는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적용해 보시고 예. 정혜영에 맞는 걸로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조심스럽게 아이하고 이야기하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 좀 앞서가도 안 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듣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시구만요. 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반대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좋아가지고 알았어. 알아. 정혜열 전설은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동기는 유니폼이 멋있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예. 그냥 우리 아이의 그 마음으로. 그 뒤에 이제 아버지랑 서울에 음. 그때는 특급 열차예요. 네네. 가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동대문 쪽이 저기 그 친척 집인데 네. 결혼식이 있어서 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거기 가면서 서울운동장이죠. 그 조명탑을 예. 보고 네. 여기가 야구장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너 야구에 관심이 많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들면서 유니폼도 멋있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구로 유명한 충장중으로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그 충장준 감독님이 오락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그냥 야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집에 있으면 뭐 말도 안 듣고 내 야구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직 저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충장 중에서에도 중학교 때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를 맛보고 이제 어린 시절인데 광주 일고라는 데를 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광주 일고는 사실 학교도 당연히 그 우리나라의 명문이자 또 그렇죠. 호남 쪽에서는 1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운 좋게 또 저는 집이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는 그 위치에 있어서 가까워서 뽑아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일고 때는. 목표가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였겠죠. 또 1학년 때는 이제 빨리 시합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 혼 안 날려고 조심하고 뭐 혹시 그때도 눈치를 보셨습니까? 눈치 봤겠죠. 왜냐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또 피해를 그렇지. 주니까. 단체 스포츠니까.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에. 기술적으로는 저는 던지는 스로잉은 중학교 감독님이나 그게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파워도 좀 떨어지고 좀 부족한 점이 1학년 때까지 좀 있었죠. 근데 원래는 저도 유격수도 봤어요, 중학교 때는. 포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포수를 시작하게 된 건 어떻게 체격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참 아버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셨죠. 중학교 때 집에 자고 있는데 네. 잠을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 선수단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왜?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시고 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온다고 삼성 야구단이 집으로 끌려오니까. 다는 아니고 네. 뭐 그때 막 우영득 감독님이나 우와. 거물들이 오신 거예요. 약주 하시다가 이제 한턱 쐈겠죠. 뭐 그 당시는 지금 프로하고 좀 틀리잖아요.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심판위원장 하시는 그 김찬익 삼촌 그런 네. 양반들이 술 한잔 아. 먹고 집에 이제 쳐들어와서 너 내일 새벽에 네. 조대 운동장으로 나와라. 근데 그 양반들도 그 술 먹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개별 테스트를 본 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네. 뭐 캐치볼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오신 분들 우영득 감독, 이만석 감독이잖아요. 포수 쪽에 이제 재능이 있다. 내가 발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거든. 근데 발이 느리면 투수나 이제 포수 쪽은 저 커버가 되니까 그때부터 포수 이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야구에 열정적이셨네. 그렇죠. 참 대학 감독님들 오시면 양복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집이 좀 사셨어요? 몰라요. 그때 양복이 대단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김희식 감독님이나 이런 동국대학교 감독하고 그러셨거든요. 대학교는 왜 내가 연대로 갔지? 왜 연대로 가신 거예요? 아니 연대가 또 세긴 한데. 연대가 사실 학교는 더 좋잖아요. 고대생들 들으면 난리 나는 소리가 하긴. 아니 뭐 가다 보니까 연세대로 가게 된 건가요? 포수로 이제 전향을 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게임은 뛰게 됐습니다. 2학년 겨울 3학년 올라갈 대학팀들이 전지훈련을 와요. 광주가 따뜻하니까. 그리고 2월 말 이제 3월 달에 연습 게임을 하는데 네. 박노국 감독이라는 분이 네. 그 광주 상고 계시다가 연대 감독으로 가셨어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는데 그때 투수가 문병권, 조계현, 오. 김정수 이렇게 이제
기라성 같은 스타 플레이어 선배들이 연대는 뭐 좋은 네, 선수 많이 네, 갔으니까 네. 그 선수들 볼을 내가 3안타를 친 거예요. 포수로. 문병건 투수한테 안타, 김정수 투수한테 안타, 조기현 투수한테 2루타? 3루타? 거기서 감독 눈에 딱 들은 것 같다. 아버지가 로비도 하셨을 것 같고. 잘 쳐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잘 쳐서 그런 거야. 명분을 적게 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때 눈에 확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계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눈도장도 필요하고 뭐 로비도 있으면 좋겠죠. 중요한 건 실력이거든요. 실력이 없는데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인원 채워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실력이 있었어요. 무궁무진했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발전했던 것 같아요. 100이란 숫자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올해가 광주구도 100주년이라면서요. 올해 해영 정혜영 선수도 100세이브. 광주 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하여튼 100이란 숫자랑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학교 때 성적도 괜찮았습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세였습니까? 연대는 아까 조금 전에 그 고대 말씀하셨다시피 연고전이라는 게임이 제일 중요해요. 네. 1년 내내 다 져도 가을에 연고전만 이기면 됩니다. 계속 지다가 연고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희망도 떨어지고 네. 이거 지면 완전 끝인데 네. 저는 후배들한테 조금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학년 4학년 때 연고전을 이겼어요. 물론 주축 선수로 뛰었고 상대 고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박동이라고 어마어마한 애가 있었죠. 우리한테 안 됐어요. 근데 박동희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지금 지명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90년 네, 프로 90년에. 입학을 하죠. 우승 얘기를 하면 93년도에 때는 선동열 네. 전설과 배터리 그때의 우승 확정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성 감독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까 사진? 신문에 난 거니까. 뭐. 그럼요 괜찮죠. 야, 저도 이거- 기억이 날 듯해요. 선동열 감독님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라 지금도 연락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드립니다. 자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맞아. 기억나. 네. 춤을 한번 당겨주세요. 네 맞아. 예. 야 그때 사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무릎 꿇었죠. 예. 네. 무릎 꿇었죠. 예. 난 또 무릎 꿇었다는 게 또 무슨 뭐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 세리머니를 성 감독님 그 많이 했잖아요. 우승을. 그렇죠 맞아. 장채근 감독하고 안고. 이게 안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세리머니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진 남겨야 되니까. 예. 서동열 감독님하고는 배터리로서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투수 중에 최고죠.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니까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0점대 방어율을 한다는 것은 기량은 당연하고 저 냉정함, 냉철함 이런 게 그다음에 또 수비 그게 동반이 되니까 0점대가 가능하지. 그냥 한다는 거는 두 발 앞에서 던지면 몰라도 점잖하시고 네. 정말 신사시고 놈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듣고 크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좀 들으셨겠죠. 최근 한 10년, 5, 6년 사이에. 네. 근다고 또 남한테 또 절대 그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이제 법이 있어야 사실 뿐이죠. 그래서 전설의 타이거즈를 안 나오시는가 봐요. 여기 나오면 이런저런 얘기 하실까 봐. 네. 이해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다리 한번 대주십시오. 네. 선동열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신다거나 이거 한번 여기서 재연 한번 좋잖아요. 재연. 감독님 무릎 꿇고 세레머니 하고 이렇게. 93년에 그렇게 이제 포수로서 우승의 어떤 기쁨을 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또 포수로서 세레머니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93년도에 사실 젊으니까 그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다 내 거가 계속 할 줄 알았죠, 저도.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시즌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날 계속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부터 아니었던 내 거예요. 세상이다. 예, 또 이 아들 이야기 할 수는 없네. 해야 되겠네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더 노력하고 더 조심하고 돌다리 두드릴 거 완전 두드 깨보고 가야 되고 그거는 본인의 부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예, 예. 지금은 부상 뭐 여러 가지 사생활 정말 그 위험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이 말이 너무 저 실은 어제도 싸웠거든요 아들이랑. 왜 싸웠냐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자신을 못 믿냐고 하더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이다. 세상이 너무 험하니. 단계별로 이제 설명 잘하려면 다 있어요. 뭐 아기 때는 뭐 저쯤은 좋아했지만 노래도 있지만 뭐 말 필요 없죠. 그냥 저기 걸어다니면 좋겠다는데 걸어다니면 그때부터 걱정이야. 누워 있을 때가 최고거든. 누워 있을 때가 최고. 다 겪게 될 거야 이제. 참고하세요. 저거요. 저거요? 네.
94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때 부상 왜 그런 겁니까? 어깨 부상이 왔죠. 어깨. 그 전에 이 한대 데드볼을 맞았어요. 안병원이라는 투수한테 아. 인천에서 되게 골절이 됐죠. 근데 그때부터 좀 내리막길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MRI 찍어도 안 나와. 문제가 있어야 뭐 해결을 하는데 아프기만 해. 이게 아무래도 송구력이 약해지니까 내 입지가 좀 줄죠. 줄어들고. 예. 재활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는 재활 시스템이 그거 뭐 전무했어요. 전무. 예. 수술은 뭐 생각지도 못할 예. 것이었고. 예. 예. 또 어깨 쪽은 수술 위험하거든. 그 당시에 수술했으면 안 돼. 그렇지. 팔꿈치가 그때 미국에서 예. 이제 성공하고 그럴 때니까. 예. 지금은 팔꿈치는 토미존은 한 관리만 잘하면 90% 이상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더 강해진다고 네, 하는 네. 선수들도 있었고요. 96년도에 내 자리를 차갔던 최혜식 전설이 네. 열받아가지고 글러브를 던지는 바람에 행가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내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포인트.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입장이었다면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네. 내가 다시 포수 자리에 앉아서 네. 마지막을 내가 할 수도 있네. 상당히 운이 좋았어. 마지막에 마음을 곱게 쓰니까 혜식이가 잘하길 속으로는 빌었고 내가 빈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곱게 실제로 쓰고. 빌었습니까? 잘해라. 잘해라. 뭐 내가 억한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가 할 때 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96년도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96년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좀 아파서 네가 그래도 기회를 조금 네. 잡았지 않을까. 네. 프로야구 막 태동됐을 때 모든 경기에서 훈련을 했었어요. 볼도 주어지고 볼도 살짝 빼돌려서 상당히 기분이 째졌어요. 조금 볼 빠르면 그냥 신기해 보이고 마냥 좋았죠. 야 너는 앞으로 10년 이상 할 애들이라고. 근데 10년 어떻게 해 여기서. 잘생기신 분은 좋은 투수는 당연히 투수 말고는 없습니다.